은퇴하면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죠.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 회의 대신 밭일, 스트레스 대신 평화. 하지만 막상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다고. 오늘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간 60대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급자족의 꿈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던 박 씨는 58세의 정년을 맞으며 오래 꿈꿔왔던 기촌을 실행했습니다. 도시에서 월세 내고 사느니 내 땅에서 내 손으로 먹고 살자는 결심이었습니다. 처음엔 참 행복했습니다. 집 앞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직접 만든 장아찌로 저녁상을 차리며 이게 진짜 삶이지라며 뿌듯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생각보다 훨씬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가 지면 허리가 굽어 펴지질 않았습니다. 여름엔 모기와 폭염, 겨울엔 눈과 바람이 사람을 집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급자족이란 말은 언뜻 돈 안 쓰고 사는 삶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탭이 비료, 농기구, 모종, 심지어 물도 전기 펌프를 돌리기 위해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자급자족은 무비용이 아니라 무소득 노동이었습니다. 수확한 작물 대부분은 직접 먹지 못하고 상하기 일쑤였고 판다고 해도 마을 어기장터에서 상인에게 넘길 땐 값이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박 씨는 도시에서보다 더 바쁘고 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전엔 주말에 골프를 치며 자연 속의 여유를 꿈꿨지만 현실은 하루 12시간 노동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도시의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끊기고 시골 이웃들과는 정서가 달랐습니다. 자급자족이 아니라 고립자족이었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촌한 은퇴자 10명 중 7명은 3년 안에 도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한 가지는 현실의 노동 강도와 경제적 불안정성이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지출은 퇴직금에서 계속 빠져나갔고 3년 만에 남은 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이러다 노후가 무너진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컸습니다. 도시에서는 직장인, 부장님, 누군가의 상사로 불렸던 사람이 시골에서는 이름도 역할도 사라집니다. 아무도 자신의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허무감, 노동만 있고 성취가 없는 일상은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몸은 땀으로 젖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다고 박 씨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급자족의 꿈은 결국 불가능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규모와 기대치입니다. 진짜 자급자족을 꿈꾼다면 먹고 살기 위해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텃밭 몇 평을 가꾸며 자연과 교감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걸 경제적 대안으로 삼으려 하면 그 순간부터 그건 노동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초는 은퇴자의 두 번째 직업이라고. 준비 없이 뛰어들면 실패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농사 기술, 마을 커뮤니티 적응력, 의료 접근성, 교통 문제, 생활비 구조 이 모든 걸 계산해야 합니다. 자급자족은 돈이 아니라 체력과 시간을 쓰는 삶이고 그 두 가지는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제 후회만 하진 않습니다. 그는 다시 도시 근교로 이사해 소규모 텃밭을 취미로 가꾸며 말합니다. 이젠 욕심을 버렸어요. 완전한 자급이 아니라 자연을 곁에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도피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도시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산다고 자동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관계의 균형이 있을 때 비로소 그곳이 삶의 터전이 됩니다. 결국 자급자족의 핵심은 자기만족이지 자기고립이 아닙니다. 진짜 풍요는 땅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은퇴 후 자급자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흔히 돈이 아닌 자유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도시에서의 근로가 월급이라는 대가를 주었다면 시골의 자급자족은 노동 그 자체가 대가다. 퇴직 후 기촌을 선택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공통된 함정에 빠져 있다. 바로 자급자족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직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도시 생활에 지친 60대 은퇴자 이 씨는 퇴직금을 털어 강원도의 한 산골로 이주했다. 텃밭을 일구고 닭을 키우며 돈 안 쓰는 삶을 꿈꿨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흙을 갈아엎으려면 트랙터가 필요했고 농작물 보호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야 했다. 농약 대신 유기농 방식을 고집했지만 병충해를 막지 못해 작물 절반이 썩었다. 도시의 전기요금은 미미했지만 양수기와 펌프, 냉장 보관 창고를 돌리다 보니 전기세가 매달 20만 원씩 나왔다. 이 씨는 자급자족이라 쓰고 자기 부담이라 읽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적 손익만이 아니다. 자급자족은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다. 농사일은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는다. 봄에는 모종을 심고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과 장비를 관리해야 한다. 은퇴 후 쉬겠다고 내려왔지만 도시의 회사보다 더 긴 노동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새벽 4시 논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 씨는 문득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라 생계 노동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회사를 그만두면 시간이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농사는 시간을 삼켜버린다는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정신적인 피로는 더욱 컸다. 도시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이 있었지만 시골에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려 해도 서울 사람은 결국 오래 못 버틴다는 시선이 벽을 만들었다. 시골 공동체의 규칙은 도시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웃 간의 관계는 밀접하지만 배타적이다. 텃밭의 당근이 사라져도 누가 가져갔는지 따질 수 없고 마을 행사에 빠지면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자급자족이 아니라 고립자족이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자급자족은 위험하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 씨앗, 비료, 연료비, 장비 수리비 그리고 교통비까지 모두 비용이다. 일부 은퇴자는 작물 판매로 소득을 올리겠다며 시장에 내다 팔지만 현지 농민들과의 경쟁은 쉽지 않다. 도매상에게 넘기면 킬로그램당 단가가 너무 낮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농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영역인데 소규모 개인 농사는 결코 경쟁력이 없다. 결국 이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시 도시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주말마다 배달 일을 하러 올라오기도 한다. 시골에서 돈 안 쓰고 살겠다던 목표는 어느새 돈 벌기 위해 다시 도시로 나오는 역설이 되어버린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자급자족의 착시라고 부른다. 자연과 가까이 산다는 이상은 분명 아름답지만 그것이 곧 경제적 안정이나 심리적 만족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와 교류가 끊기면 금세 의미를 잃는다. 기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조언한다. 첫째, 먹거리 자급보다 생활 자립을 목표로 할 것. 즉, 직접 농사를 짓는 대신 지역 농민과 협력하거나 공동 텃밭을 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경제 모델을 반드시 설계할 것. 연금, 예금, 배당금 등 고정 수입이 없다면 시골 생활은 곧 자금의 소모전이 된다. 셋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것. 온라인 커뮤니티나 기촌인 협동조합에 참여해 외로움을 예방해야 한다. 하지만 자급자족의 꿈을 꾸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 계산을 넘어선다. 그것은 삶의 속도를 되찾고 싶은 욕망이다. 도시에서의 삶은 늘 빠르다. 지하철 시간, 업무 일정, 성과 지표가 삶의 리듬을 대신했다. 은퇴 후 사람들은 비로소 내 시간을 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연으로 향한다. 그러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도시에서도 충분히 느린 삶을 살 수 있다. 텃밭이 없어도 베란다 화분 하나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시골로 가지 않아도 공동체는 찾을 수 있다. 결국 자급자족의 본질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줄이는 것이다. 기촌 5년 차 김씨 부부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한다. 처음엔 모든 걸 직접 하려 했다. 김장도 된장도 심지어 옷 수선까지. 하지만 어느 날 허리를 다치고 나서야 내가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연이 나를 시험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다. 그 후로는 일을 줄이고 이웃과 나눴다. 감자를 얻는 대신 마을 어린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고 직접 장을 담그기보다 지역 시장에서 장인을 만나 배웠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짜 자급자족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에서 완성된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수입보다 균형에 달려 있다. 경제, 건강, 관계 세 가지 축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은 금세 기울어진다. 자급자족은 그 균형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노동이 많으면 체력이 고갈되고 수입이 줄면 불안이 커지고 관계가 단절되면 고독이 깊어진다. 그래서 진정한 자급자족은 혼자 버티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기술이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용함은 곧 고요와 외로움 사이의 경계에 있다. 그 경계를 구분짓는 건 돈이 아니라 태도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고 산속의 정막 속에서도 불안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 자급자족의 꿈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러나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낭만보다 계획이 먼저여야 한다. 노동의 강도, 경제의 구조, 관계의 회복력,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묻자. 나는 정말 흙을 일구며 살고 싶은가, 아니면 단지 도시를 피하고 싶은가? 후자라면 자급자족은 도피이지 자유가 아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많다. 자급자족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다. 박 씨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고된 노동을 반복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진짜 풍요는 땅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은퇴 후 우리가 진정으로 자급해야 할 삶의 에너지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자. 자급자족의 꿈이 착각이 되지 않으려면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인간이 흙을 다스리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흙과 함께 늙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은퇴 후 진짜 자립의 시작이다.